신사장 프로젝트 최종 리뷰 1화부터 12화까지 다크 히어로 신사장의 복수와 심판. 신사장 프로젝트 리뷰. 협상 히어로 복수의 굴레의 가치다. 1화부터 6화까지의 내용. 평범했던 협상가에서 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다크 히어로로 드라마 신사장 프로젝트의 처절한 여정은 15년 전 잃은 아들의 죽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리뷰에서는 신사장이 협상 히어로로 활약하던 1화부터 6화까지의 숨겨진 복수의 서막과 그가 마주한 거대한 음모의 실마리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협상 히어로의 탄생과 고독. 드라마는 신사장이 날카로운 통찰력과 뛰어난 협상 기술로 절망적인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모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필립과 시온 같은 개성 강한 동료들이 함께했지만 신사장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15년 전 아들을 잃은 고통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신사장은 매번 협상 테이블에서 승리했지만 아들의 죽음이라는 인생 최악의 실패를 극복하지 못한 고독한 해결사였습니다. 이러한 신사장의 이중적인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그의 행보에 대한 깊은 궁금증을 유발했을 것입니다. 초반 사건들, 우연한 복수의 실마리. 초반 에피소드에서 신사장은 다양한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들 사건의 진범인 윤동희의 흔적을 우연히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단서였지만 신사장의 예리한 직감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경찰 최철이 등장하면서 신사장의 비공식적인 수사 방식과 공권력의 충돌이 예상되기 시작했습니다. 최철은 신사장을 의심하고 경계했지만 결국 그 역시 이 사건의 거대한 진실 앞에서 신사장과 같은 목표를 향하게 될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윤동희의 정체와 흑막의 그림자. 6화에 이르러 신사장은 윤동희가 연쇄 살인범이며 그가 돈을 받고 살인을 청구받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사장은 윤동희를 조종하는 배우의 존재, 즉 흑막의 그림자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신사장은 복수심에 휩싸이기보다는 협상가 특유의 냉철함으로 흑막을 잡기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복수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정의를 향한 거대한 프로젝트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사장 프로젝트의 1화부터 6화는 신사장이 아들의 죽음과 관련된 진실을 깨닫고 복수의 굴레에 스스로 발을 들여놓는 미스터리의 심화 과정이었습니다. 그가 마주할 과학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신사장 프로젝트 리뷰. 특화와 심판. 이어준의 파멸 7화부터 12화까지의 내용. 신사장은 아들 살해범 윤동희의 배후에 거대한 흑막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준이라는 악당과의 정면 복수전이 펼쳐집니다. 신사장이 겪은 흑화의 과정과 마침내 정의를 실현하는 최종 심판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흑막의 정체와 증거 확보. 신사장은 윤동희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마침내 흑막의 정체가 국가법무병원장 이어준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어준은 권력을 이용해 윤동희를 조종하며 자신의 복수를 실행하는 복수의 설계자였던 것입니다. 신사장은 이어준의 비리를 담은 USB 증거를 목숨을 걸고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준은 오히려 신사장을 제거하기 위해 잔혹한 역함정을 팠습니다. 신사장이 협상가에서 다크 히어로로 흑화하는 과정은 이어준의 비열함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법의 경계를 넘다. 11화는 신사장의 복수 여정 중 가장 어둡고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신사장은 이어준의 함정에서 벗어나 윤동희를 직접 납치하는 법의 경계를 넘는 선택을 했습니다. 검은 작업복을 입고 윤동희를 신문하는 신사장의 모습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처절한 분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신문 속에서 이어준이
15년 전 아들 살해를 직접 설계했다는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을 신 사장은 마주했습니다. 최종 심판과 해방. 최종회의 12화에서는 신 사장이 확보한 윤동희의 증언과 USB 증거를 결합한 최종 복수 전략이 실행되었습니다. 윤동희는 이어준에게 처단당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으며 이어준의 죄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한편 경찰 최철은 신 사장의 행동에 갈등했지만 결국 더 큰 정의를 위해 신 사장과 불가피한 공조를 택합니다. 신 사장이 이어준의 모든 악행을 법과 여론에 일제히 폭로하면서 이어준은 권력과 명예를 모두 잃고 긴급 체포되는 처절한 파멸을 맞이했습니다. 신 사장은 이어준의 몰락을 목도하며 15년 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고통과 죄책감에서 마침내 해방되었습니다. 다크 히어로의 방식이었지만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정의를 승리시킨 것입니다. 신 사장 프로젝트 최종 메시지. 정의 실현에 대한 드라마의 깊은 질문. 신 사장 프로젝트는 단순히 복수극을 넘어 우리 사회의 정의 실현의 방식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진 드라마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리뷰에서는 드라마가 전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와 신 사장의 여정이 갖는 도덕적 의미를 최종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협상가의 한계와 다크 히어로의 탄생. 신 사장은 최고의 협상가였지만 아들의 죽음이라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협상으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법과 시스템의 한계가 사적인 복수를 낳는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신 사장이 납치와 폭력을 동원하며 다크 히어로로 흑화한 것은 법과 공권력이 15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정의의 공백을 채우려는 시도였습니다. 이러한 신 사장의 선택은 시청자들에게 법과 정의의 딜레마를 깊이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속죄. 신 사장의 복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바치는 최후의 헌사였습니다. 복수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신 사장은 자신이 아들의 죽음에 대한 간접적인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극복했습니다. 신 사장이 이어준을 제거하는 방식은 단순한 살인이 아닌 사회적 매장이었습니다. 이는 신 사장이 복수를 통해 스스로 속죄하고 구원받는 과정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연대와 새로운 시작. 신 사장의 복수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동료들의 절대적인 연대 덕분이었습니다. 필립과 시온, 그리고 경찰 최철까지 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신 사장을 도왔습니다. 특히 최철의 협력은 궁극적인 정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최종회에서 신 사장은 복수의 굴레를 끊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독한 해결사가 아니었습니다. 동료들과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희망적인 결말은 고통스러운 여정 끝에 찾아온 따뜻한 안식처였습니다. 이 드라마는 복수의 짜릿함과 함께 법과 정의, 그리고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무거운 가치를 되새기게 만들었습니다. 신 사장 프로젝트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드라마에 대한 최종 평가를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분석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드라마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